여러분들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것, 본질을 잡는 게 왜 힘든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전보다 혹시 이렇게 마케팅이나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더 힘들다는 느낌 안 들어요? 한 5년 전, 10년 전 했을 때하고 여건도 좋고 아이템도 좋고 다 좋은데 좀 더 힘들다는 느낌 들어요? 들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답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느냐면 세상이 지금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오해와 오판의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무도 아닌 일에 서로가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서로가 마음이 빈정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예전에는 조금 더 넉넉히 있는 것 같고 뭐 조그마한 사소한 일이 있어도 좀 간대하게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요즘은 다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조급해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똥줄 뜯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아주 밀도 있게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 자, 간단합니다. 방금 그 강의를 하신 분이 김봉수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 무슨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도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할 거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겁니까? 안 할 거잖아. 근데 왜 와서 묻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그래서 제가 뭐냐면 통렬한 자기 비판하세요. 그럼 여기 다 뒤집어집니다. 했더니만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안 했어요. 시작 안 했어요. 그게 통렬한 자기 비판입니까? 자랑이지? 자, 이게 본질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합니다. 이거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싶다고요?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류입니다. 정말 내가 자문을 받고 싶다면 무릎 꿇고 부탁해야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대부분보다 그 말의 메시지의 핵심은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이거예요. 협박이에요. 협박.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현상인지 한번 잘 보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자꾸 매발아가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자꾸 오류와 오판이 자꾸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코인이 등장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이 등장하면서 신기루 같은 환상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뭐다?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 버는 건 바보다. 뭐다? 운이 따라야 된다. 타이밍이 따라야 된다. 이런 착각과 이런 기류가 모든 경제인들에게 다 부어져 있습니다. 건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희한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본질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뭔가 모르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쑥 들어왔어요. 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코인을 정확하게 이플 코인 1년에 사서 3,000원에 팔았습니다. 3,000배 수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다? 저는 코인을 잡으면 내가 내 탐욕을 절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 악마가 된다. 악마와 손을 잡는 거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아마 지금 계속 코인을 했다면 저는 우리나라에 1인자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뭐다? 악마와 손을 잡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경계와 균형을 잡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경계와 균형을 맞물어지는 게 뭐다? 이런 신비로 같은 것들입니다. 기초자산도 없고 탐욕스러운 전체 문화 속에서 등락하고 있는 이런 신앙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실체가 뭐가 있습니까? 자, 실체가 없고 본질이 없는 여러분들 자꾸 환상에 들면 내가 아류가 되고 결국 내가 뭐가 된다? 얼빵해져 버린 거야. 얼이 빠져버린다는 거야. 얼이 빠져버린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신이잖아요. 정신의 뿌리를 공급하게 씌우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뿌리를 씌우는 방법을 잘 보시라. 오늘 그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내 정신의 뿌리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 자 보세요. 오해와 오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희한한 게요. 제가 답을 준다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강의에서 답을 주지 않아요. 제가 강의 전에 딱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답을 주지 말자. 답을 주는 사람이 가장 얼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스승이 답을 줍니까? 질문을 합니까? 확실히 답을 합니다.
서성은 절대 답을 이야기하잖아요. 서성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요. 답을 하는 사람은 제자고 학생입니다. 본질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가 얼빵하고 우리 회사가 체계가 별로 없고 시스템이 없는 이거 뭐다? 답은 여러분이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성이 되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고 머슴이 되지 말고 내가 답을 주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 여러분이 제 머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네. 제가 답을 내려버리면 여러분은 제 머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하는 사람? 숙제를 주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질문에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분쟁이 있습니까? 답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질문에는요 절대 분쟁과 갈등이 없어요. 자, 탐욕의 뿌리를 뽑아내려면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탐욕의 뿌리는 절대 답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질문을 던져야 탐욕의 뿌리가 뽑힙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해와 엎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오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면 99.9%가 오해입니다. 자, 고등어리가 이상한데 고등어리 이상하다. 이거 뭐다? 100%가 오해예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막 고민하는 사람 있죠? 100% 오해입니다. 왜 오해죠? 왜 오해죠? 신념을 유지하는 방법을 못 배웠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뭐냐면 정신의 뿌리 신념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못 배웠어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놔두면 어떻게 된다? 바로 오판이 됩니다. 이 신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신념을 이거지게 신봉해버리면 그게 사이비 교주예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대 태물인 신념을 맹신해버리면 그게 뭐다? 그거 사이비예요. 마지막 여러분 사무라이 영화 봤죠? 일본에 칼 들고 맹연을 가지고 막 다녀요. 이미 시대 끝났는데 근대화 시대가 되었고 그렇게 총을 당기고 있는데 자기가 칼을 차고 양쪽에 차고 뭐다? 거리를 행동합니다. 전부 총알을 차게요. 근데 그건 자기가 신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머리 나간 거예요. 머리 나간 거. 시대는 근대화되었고 전부 머리를 다 자르고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사무라이 제복을 입고 그다음 칼을 2개 차고 지하철을 타고 신의를 돌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얼빠진 사람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사회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신념은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신념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고집이 되게 센 것 같죠? 제가 신념이 굉장히 강한가? 저는 신념이 강하지 않아요. 물론 뿌리는 강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매일매일 갈고 닦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맞는지, 현재 시대가 상황과 맞는지, 저분의 생각과 맞는지.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가장 고단한 노력이에요. 제가 하는 가장 고단한 노력은 뭔지 아세요? 정신의 뿌리, 신념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이게 제가 가장 고단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완벽한 확신도 오늘 다시 뭐다? 뒤로 놓고 본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 구성원들한테 맞을까? 이 생각이, 이 신념이 지금 현재 시대의 사회와 맞을까? 라는 것을 매일 반복해서 칼로 갈고 돌로 갈고 닦고 있습니다. 신념은 절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은 늘 새롭게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보다 신념을 시험은 끝이에요. 그걸 무소불위의 무기처럼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다? 시대적 낭인이 되버리는 거예요. 시대적 낭인이 되고 지탄받고 오해받고 그게 결국 또 오판이 되고 세상이 그래서 혼란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정신의 뿌리인 그 신념을 어떻게 해라? 매일매일 점검해라. 그게 본질이에요. 자, 매일매일 점검하는 행동이 뭘까요? 그냥 에너지로 통찰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다?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답이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홍익사상, 이게 신념인데 이게 맞다 안 맞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뭘로 느낀다? 그냥 이렇게 에너지 느껴보는 거죠. 우리 최 이사님은 과연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신념에 협조해 줄 수 있을까? 아닌데 이분 종교인이나 홍익사상은 싫어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늘 중급해요. 그냥 맹신하지 않아요. 과연 이분은 허위사상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걸 한 분 한 분 대비해봅니다. 제가 무식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무식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을 한 명 한 명 다 보는 이유가 뭐다?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이그러진 신념인지, 진짜 건강한 신념인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신념인지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다? 그 신념을 점검하지 않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세운 그 비전과 신념을 그대로 쓰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도 나는 그걸 그냥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빵하다 하는 겁니다. 얼빵. 얼이 빠져버린다. 정신의 뿌리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제가 왜 그런 분들을 자꾸 나무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나무라고는 그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라는 게 제가 하는 게 뭐다?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네가 찾아라는 거예요. 답은 있어요. 답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있어요. 옳고 그르면요, 여러분들 에너지 기대해보면요, 다 답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렇다는 그 판단을 어디다 대입하면 다 답이 나온다? 에너지에 대입해보세요. 다 풀려버립니다. 자, 해볼까요? 어제 제 돈을 이렇게 훔쳐간 사람이야. 눈빛을 보고 에너지를 봅니다. 훔쳐갔다, 안 훔쳐갔다? 안 훔쳐갔다. 정부가 이분이 훔쳐갔다고 내한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는 분명 에너지는 절대 훔쳐간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진실이죠? 설령 훔쳐간 게 진실이라고 저는 이 에너지를 믿으랍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분이 진짜 훔쳐갔다 하더라도 저는 뭘 믿는다? 에너지를 믿기로 합니다. 그럼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거예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훔쳐가는데 아들이 암이 걸렸거나 뭐 그렇겠지.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의 뿌리가 문제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어디까지 그럼 관대해야 되는데, 저는 에너지에 보면 악이라는 거 없다고 봅니다. 나쁜 악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선의적인 거예요. 단지 밝기가 밝고 약간 어둡고, 밝은 에너지는 내가 수용해서 쓰면 되고, 그래서 도급해야죠. 아니, 좋은 에너지 갖고 있고 좋은 이런 신념 갖고 있고 이런 건조 갖고 있는 분 어떻게 한다? 무조건 도급해야지. 다 주고. 맞아요. 뭐 줘야 되는데 싹 다 줘야지. 다른 거 다 줘야지. 안 주고 어떨 건데. 아니, 이렇게 신념이 좋고 이렇게 에너지가 밝고 뭐 세상 전체를 다 흔들 수 있는 분을 왜 가만히 내버립니까? 적으로부터 그냥 개으로 무조건 사야죠. 뭘로 사자? 에너지로. 그리고 돈을 원한다면 다 주자. 돈을 원하면 다 주면 되지 뭘. 이 큰 에너지 받으면 내가 얼마나 빛나겠어요 세상에. 그럼 충분하지. 뭐 돈 뭐 그딴 게 뭐 필요하다고 다 주고 나는 에너지가 만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가능하냐? 이거는 훈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게 사실은 오늘 사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원대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재석이 지금 완전 이제 얼마나 있어 갑니까? 여러분 정도 되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미쳤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잘 따져보세요.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키가 차요. 야, 과연 저분들이 저 정도였나? 저분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제가 한번 나무랬어요. 나무랬다고. 아들입니다. 한 사람. 피부요. 제가 왜 나무랐는 줄 아세요? 기대하니까 나무라는 겁니다. 기대 없는 사람은 나무라지 않아요. 충분히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 기대 안 하는 사람은 왜 나무랍니까? 이 사람을 크게 활용하고 큰 사람을 보니까 내가 나무라는 거죠. 가치 없는 사람은 나무랄 바보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나무란다는 것은 뭐다? 그걸 크게 활용하고 싶어서 나무라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쓰고 싶어서. 이거는 극단의 사람이다. 근데 이걸 얼빵하게 오해해요. 그래서 그 답을 이렇게 됩니다. 네가 얼빵하다 말하고 뭐다? 제발 공적 미션을 수행해라. 공적 미션 이렇게 편하잖아요. 공적 미션. 공적 미션이 뭔데? 사적의 감정을 버리는 게 공적 미션이잖아요. 저희 왜 한다? 공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적 미션이 뭔데? 내 삶에 공적 미션에 의존해본 적이 별로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공적 미션에 대기업가는 게 무슨 공적 미션입니까? 남 밑에 무슨 생활하는 게 무슨 공적 미션이에요? 내 일을 해보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세상을 한번 밝혀본 사람이 이 사람이 공적 미션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다. 창업자만이 공적 미션을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덩어리째 하지 않습니까? 덩어리째. 제가 그걸 못 메꿔서 지금 안 메꾼 줄 아세요? 본사를 완벽하게 제가 시스템 구축 못해서 놔둔 것 같습니까? 다 알죠. 우리 직원들이 충성도도 없고 의존도도 없고 회사에 기대치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은 무슨 일하고 선택하고 들어갔는데 그들은 주인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 되자고 들어갔고 그들은 뭐다? 처음부터 무슨 되자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공적 미션을 세팅시킵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책임적 정리는 할 수 있거든. 본인이 그게 문제예요. 이거 하나 믿어라는 거, 모르고 깔보는 거. 이게 지금 우리 박국은 우리 총괄의 가장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분을 깔보고 이분을 깔본다는 게 본인이 어린 방송치도 없는 게 돌아오세요. 오해십니다. 오해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 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의 내공이라면 저는 책임적 전문가는 꼭그 머슴의 생각을 주인 생각으로 바꿔낼 것이다. 인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제가 합니까? 할 수 있는 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해가시죠? 네. 자, 이런 것들은 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위대하지만 한 분야만 위대하지 전체가 위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임하셔야 돼. 내가 못하는 것은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위임해라. 그리고 뭐 줘라? 내 거 다 줬더라. 내 거 다 줬더라. 내 거 다 준 게 뭔데? 정인 가져가세요 그냥. 얼른 받으세요. 아니 내보다 더 잘 키우는 사람을 줘야지. 내보다 얼빵하게 키우는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딱 보고 내보다 잘 키우는 사람 있어. 줘버려야죠. 그걸 왜 잡고 있습니까? 제발 좀 주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맞는 걸 왜 그 두 개나 붙고 받았어요? 주라고 잡고 있어요. 아주 못 찾았어요? 그거 본인이 동업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동업은 뭐다? 그거 주는 거. 다 안 주니까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다 준다 해보세요. 내 회사 배급 때문에 공장 준다면 다 줄 썼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지 사장 내놓고 나는 여전히 뭐다? 나 챙기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나 줘야지. 주기로 약속 있으면 다 줘 뿌리지 뭘 그걸 민원을 둡니까? 그리고 뭐다? 이분의 에너지를 써버리면 되잖아요. 이분의 에너지가 뭔데? 정주행의 기운을 받으면 되지. 정주행을 왜 모십니까? 정주행은 정주행을 놔두고 정주행하고 있는 기운만 내가 써버리면 나는 세계 최고의 뭐다? 대그룹을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대가지고 할 거냐, 뭘 받을 거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진짜 아닙니다. 그 내 거 아니에요. 안 줘도 됩니다. 이분이 절대보다 줄 수 없는 걸 받으면 돼요. 이분이 진짜 줄 수 없는 걸 받으면 되고, 나는 줄 수 있는 걸 주면 돼요. 자, 기업 주는 거 가장 쉽잖아요. 하지만 이분의 정신과 체력을 어떻게 내가 돈 주고 삽니까? 근데 그걸 주겠대요. 내가 대신보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뭐다? 동업하자. 7대3으로 동업하자. 이거잖아요. 당신 그 지적 능력을 나는 돈으로 하겠다. 대신 70%라고 인정할게. 나는 30%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게 리더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몸뚱이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최우수 본부장님 뭐 다 늙어가지고 쭈글쭈글 멀뚱이를 어디다 쓸 겁니까? 뭐 팔아서 돈 나올까요? 이 몸뚱이를 쓸 필요가 없어. 이분이 갖고 있는 정신과 철학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것만이 보다 나와 결합했을 때 강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 90%는, 95%는 다 뭐다? 아류다. 제가 강의 속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잖아요. 아류와 얼빠, 얼이 빠진 사람은 다시 잡아내는 겁니다. 얼이 빠져나간 사람을 다시 잡는 방법보다 공적 미션을 씌워주면 돼요. 공적 미션을 씌워주면 얼이 빠진 사람이 돌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네? 본질이에요. 본질은 뭔데? 본질은
내가 본질이고 여러분이 본질이에요. 자기를 믿는 힘, 이게 본질이에요. 나의 그런의 뿌리를 믿는 힘, 이게 본질입니다. 내 중심세계의 뿌리를 믿는 힘, 이게 본질이에요. 그걸 그냥 계속 썩어 먹는 게 아니고 우려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가려고 닦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제 삶에 누구보다 강한 미션이 뭐냐면 저는 두 가지예요. 얼 빠진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제가 얼 빠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본질이죠. 본질은 뭔데? 사고의 뿌리, 생각의 뿌리, 철학의 뿌리예요. 그거를 가만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라? 매일 가려고 닦아라. 이게 제 삶의 축복입니다. 정리는 거기에서만 비전했어요. 완성? 전 잘 몰라요. 뭐가 어디까지 완성인지 전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다 들어오고 본질만 쫓았다면 우리는 이미 뭐다? 세계 지배를 하겠습니다. 각각 개인. 맞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뭘 더 무슨 그림 그립니까? 각자가 망인이고 각자가 오행 부피시고 각자가 손증인데 뭘 더 원할까? 그럼 더 뭐 원할까요? 자, 손증이 저기 손증이 아니죠. 안정이 더뭐 원합니까? 전 세계 비전 펀드가 50조를 굴리고 있고 수많은 기업을 인큐베이팅 해주고 있고 수많은 재단을 키우고 있는데 더 욕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질만 쫓으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정의를 완성해서 말 건데 정의를 완성해서 말 겁니까? 정의를 천주교 만들어서 말 겁니까? 또 싸우겠지. 가만히 있는 방법 안정이 도도 부족하다. 네가 오늘 다 가져가. 나도 했다. 나도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키우면 다 죽어요. 물질을 키우면 다 죽습니다. 남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아장나버립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정신이 안 잡혀있는 사람이 과연 그걸 관대하게 이해할까요? 뇌를 챙기는 사람이 그 큰 그릇을 만들어서 갈기가 일 때처럼 달라들고 다 싸고 앉았을 건데 그 집을 왜 만드는 겁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는 하고 싶어야 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완성되면 돼요. 여러분들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단지 본질을 높이고 본질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류에 편성돼서 아류가 본질인 척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한테 선물을 좀 드릴 겁니다. 선물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조직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줌 회의 때 가맹사업부를 무시하고를 제가 지지한 게 아니에요. 바이오 사업과 가맹사업은 전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가맹사업은 뭐였죠? 조직이 아니잖아요. 예. 12명밖에 없습니다. 본부장이 아무리 많이 만들고 싶어도 조직은 뭐다? 12명. 그리고 영업 전문가를 모집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족한 거 다 알고 모았어요. 대리점들이 전부 부족한 사람들 모았습니다. 이유가 뭐다? 영업력 없는 사람 모았어요. 일부러. 왜? 영업력 있는 사람 오면 싸울 거니까. 그래서 뭐다? 그냥 자본 좀 있는 사람.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느긋한 사람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는 수십억이 있다면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그들이 자기 악감을 못한다면 회사는 망해야 되죠. 자, 분명히 엄연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무슨 계약이에요?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그 지역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그 지역은 취해먹고 당신의 최선제로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대리점들은 왜 줘야 되죠? 하는 척이라도 흉내를 내줘야 됩니다. 그 지역을 사수하겠다고. 맞아요. 그 지역이 하도 못해 일반인들한테 전단지라도 좀 보내줘야 돼. 정인이 가맹사를 하고 있다. 정인이 이렇게 팔고 있다는 것 정도라도 해줘야 되는데요. 전부 물러난다? 광고 때려주세요. 출근도 안 해, 일도 안 해, 전단지 하나 뿌리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투자했지 않아요. 광고 때려주세요. 저걸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기계한테 사는 걸로 광고 때려달라는 권한이 뭐가 있죠? 공돈입니까? 광고가? 기계를 제가 공짜로 지금 대리점은 공짜 주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탈 때 줬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가 계약할 거 다 했죠. 할 돈이 다 했잖아요. 남은 건 뭐다? 각자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자가 아무리 할 수 없어도 하루에 100명한테 전단지 뿌려야 돼요. 대리점은. 맞아요. 한 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주간지 아니면 일간지에 그 마을에 있는 일간지에 광고 하나 내야 되죠.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출근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욕을 하죠? 이걸 직업으로 보지 않고 이걸 자기 사업으로 보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그걸 왜 해주죠? 저는 분명히 동업하자고 했어요. 내 밑에 있으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월급 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뭐 하자고 했다? 통업하자고 했어요. 통업하자. 내 영업권 팔게. 정의는 여러분 대전에게 영업권을 팔았기 때문에 정의는 영업을 못하는 겁니다. 맞아요. 영업권을 여러분들 대전권하고 돈하고 막 바꾼 겁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영업 못해요. 영업해도 전부 그 대전에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다 줘야 돼. 이게 얼마나 막강한 권한인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본질이야.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보다 특판이잖아요. 특판. 영업력이 있는 사람 모아서 제가 튕기 팔고 가맹모집 하겠다 했어요. 근데 똑같아. 특판도. 다를 게 없어. 영업을 아무도 안 하네. 선수를 뽑았는데도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다? 그래. 남들이 무시하든 남들이 아무리 비아냥거리든 네트워크 리더들, 방판이들을 대결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엘리트들 전부 멀빠하다. 제대로 된 엘리트 있다 없다? 없다. 다 멀방하고 다 가려요.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그래도 현장에 피를 묻혀본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 방판의 리더, 조직관리 리더를 다시 모신다. 그런데 가맹점들이 비아냥거리고 빈정상하고 아니 대전들이 빈정상하고 특판이 빈정상할까 안다 모른다? 안다. 제가 바보입니까? 다 알지. 기득권 주장하겠죠. 누구는 끌로는 돈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 산수까지 쓴단 말이야. 어떻게 감히 우리의 금리에 도전한단 말이야. 판단한다? 당연히 할 거 알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다? 회사를 분리해버립니다. 소속이 달라요. 자, 우리 박봉봉님 소속이 뭐죠? 호남 총괄본부장, 가맹사업부 총괄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풀려버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시 만든, 이번에 그렇게 만듭니다. 바이오 사업은 법인을 시도 풀려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다? 기존의 기득권은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을 못 풀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만 지금 오늘 참석하신 본부장, 총괄본부장들만 뭐다? 그대로 계급장을 유지해준다. 하지만 밑에 조직은 전부 인정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가맹사업자 아무리 잘해도 나는 뭐다? 바이오 사업부의 실질적인 리더 밑에 들어가줘야 돼요. 바이오 사업의 대표이사 정부 밑에 명령 받아야 되고, 같은 급이지만 뭐다? 정부이사한테 여러분들 지시 받아야 돼요. 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탁 교육이란 말이에요. 위탁. 여러분들 경험이잖아요. 가맹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부 위로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계신 총괄본부장들은 뭐 할 때만 가맹사업 할 때만 정부 위에요. 근데 바이오 사업을 할 때는 뭐다? 무조건 정부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이해가나요? 주부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있듯이. 총괄본부장님, 박구공 총괄본부장님, 가맹사업의 뭐다? 정부예요. 근데 바이오 사업은 뭐다? 우리 김한영 정부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뭐다? 모든 의사결정은 김한영 정부가 하는 거예요. 가맹사업의 의사결정은 박구공 본부장. 이게 정확하게 나눠진다. 이걸 근데 인식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제가 육군 후방교육에 갔는데 해병대 애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우리 동기들, 제가 학생장에 있는데 동기들 대머리판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불침불을 같이 쳤어. 얘가 한참 못 참은 거. 그리고 해병대가 한참 후에요. 근데 건물을 같이 쳤더니만 그날 대머리판으로 얘를 쫙 쏘버린 거예요. 내가 군법이나 해방을 하다가 불렀어요. 얘를 불러서 물었어. 니 왜 쳤니? 했더니만 저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딴개들한테 절대 밑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이유냐? 이유에 이 명칭 가야 되겠다. 가자. 명칭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다? 이 본질 문제가 지금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위탁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위탁처에 가서 무조건 그 지식을 따라야 돼요. 육군이 운영하는 후방비 교육입니다. 그렇죠? 위탁 교육은 공군이, 해군이, 해군이 그래서 무슨 권한이 있어요? 넘어지면 동살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이게 본질인데 이걸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지키면 조직이 와야 된다. 두 조직이 다 무너져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무실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회사는 이미 두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신분도 결정이라, 나는 지금 현재 우리 특파본부장 김현철 본부장 총괄회사에 뭐로 간다고 했죠? 총괄회사 간다. 바이오사업 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인정. 왜? 본인 실력으로 받기 때문에. 다 채워서, 정상적으로 영업회사 시면 채워서 받기 때문에 오케이, 인정. 대신 뭐다? 특판본부장의 타이틀을 인정하지만 뭐가 인정이 안 된다? 특판본부로 와서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수당만 가져가지 조직 관리 권한은 없다. 개인 신분이 그냥 특판본부장으로 남아있지 조직 관리 권한이 없어요.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오케이, 인정. 그러면 이제 이분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은 바이오사업의 총괄이사. 그리고 부가 뭐다? 특판본부장이야. 그런데 권한이 없어요. 특판본부장으로서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커미션만 받아가. 이해가시나요? 요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총괄본부장님,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은 뭐 할 수 있다? 바이오사업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겸업이 아니고 전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조건은 뭐다? 바이오사업은 정확하게 조직 편제를 만든 사람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특판본부장이고 지역본부장이라도 조직을 영업사 실명 못 만들면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수당만 그냥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조직은 안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가맹사업인데 바이오사업에 수당만 받아가고 있지 바이오사업에 의사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팀장도 못해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본부장님들은 바이오사업에 팀장도 못합니다. 의사결정은 자체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분명히 제가 선을 그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제대로 개념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그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돈사는 그대로 따라준다. 무슨 말이다? 바이오사업 전문가 본부장을 잘라도 그냥 지지한다. 아예 바이오사업을 못 넘어오게 그냥 잘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의사결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의사결정. 우리가 아무리 수평조직이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조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리. 의사결정을 안 따르면 조직이 있어. 잘리는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더 이상 관장이 없다. 제 말 잘 들으세요. 다른 거는 제가 다 수용하지만 제가 분명히 지명했습니다. 본사 정부이사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한다. 어떻게 한다? 이분한테 뭐가 있죠? 인사권이 있어요. 여러분 자를 수도 인사권이 있습니다.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역의 정부고 지역의 총괄이고 본사 총괄이면 인사권이 어디 있죠? 본사에 있어요. 여기서 안정을 자른다 하면 저는 무조건 지지합니다. 제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임했잖아요. 임했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불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김하연 전무하고 우리 안정희 전무님한테 두 분한테 뭐다? 경륜권을 이임한 거예요. 그 말은 인사권을 이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만큼은 절차하게 지켜줘라.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아니다 생각하더라도 회사가 권한을 넘겨줬을 때는 그만한 걸 받기 때문에 넘겼겠습니까? 얼빵하게 넘겨줬겠습니까? 회사가 그런 판단을 가볍게 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권한을 넘겨줄 때는요, 그걸 심사숙고하고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저분이 설령 말하고도 나는 책임지겠다, 감내하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넘겨준 겁니다. 이 판단을 여러분들 가벼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회사가 누군가를 선임했어요. 이거는 뭐다? 아, 그냥 회사의 정신이 그냥 이장됐구나 생각하세요. 회사의 모든 게 이장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반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조직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보기엔 조금은 전북감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을 왜 넣습니까? 네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거는 철저하게 공적 미션을 따라줘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의사결정권은 분명히 한 명한테밖에 없어요. 본사는 저한테 있고, 그리고 지방에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사업에서도 지금 공동회의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 2명에게 분양하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부여한 겁니다. 거기에는 가장 막강한 게 뭐다? 인사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쟁이 생겨도 저는 의사결정권자 편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다음 문제야. 그 다음에 제가 고려하지 이분 뭐 잘못 처리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뭐 확신과 신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걸 우습게 보는 순간 여러분은 정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모든 조직은 수평이긴 하지만 의사결정권자를 존중해주고 그의 의사결정을 100% 여러분들 수용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당나라가 돼요. 이해하시나요? 이것만큼은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요. 내부 안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다. 의사결정권자로 선임됐다는 것이 어떤 상징의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강력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오류했거나 오판했을 때는 수습이 안 된다. 이걸 잘못 오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습 불가능입니다. 제가 구제해 줄 수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걸로.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죠. 이걸 제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가 다르다. 제가 정인의 대표입니다. 여기에 지금 대표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기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시적으로 김하윤, 안정희 전무님한테 의사결정을 맡긴 겁니다. 대표이사가 나오기 전까지 누가 대표가 됐든 그때까지 대행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제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명심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대표, 부대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냥 유보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왜? 여러분들이 빈정상할 거거든. 낙하산도 뭐야 도대체 전부 다른 대표이사를 부대표를 줘버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보여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분들이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를 여러분들을 정의는 저를 의심할 거 아닙니까? 왜 저런 근본 없는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누가 그랬나? 누가 그랬죠? 오늘 안 왔나? 누가 그랬어요? 김국민수 공장을 했네. 국민수 공장을 했냐? 어떻게 근본 없는 사람을 지역 총책자 시키면서 자기 너무 혼란스러웠대. 박근홍 시고 박근홍은 왜 저기 호남 총괄 공장 시킨 건지 자기 이해가 안 된대요. 하우키 공장 시킨 건지 자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 시간이 지나면 가겠대. 정인이 가벼운 회사가 아닌가. 저들의 내용을 다 보고 판단한 건가. 자기가 속죄하려고요. 낚여놓고 무시했다고 처음에 두 사람. 낙하산? 죄송합니다. 낙하산이면 낙하산 맞아요.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낙하산이에요. 그러고서 낙하산이 안 뜨죠. 근데 왜 그 국방부장이 술자리에서 딱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난 대표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저 두 분을 총괄본부장으로 선임하게 됐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지금 아무리 알겠대요. 저분들 얼마나 내고 있는 분들인지를 이제 알겠대요. 자기가 속죄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회사는. 그 시간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자,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인 바이오에 이미 대표이사와 부대표는 선임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게 여러분 신상에 유리할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그냥 약간 시간을 좀 더 들였다. 하지만 거의 결정되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신상에 이상이 없어요. 그걸 잘못 오판하면 어떻게 된다? 저한테 찾아가서 애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못 도와준다. 그런 일이 생겨도 뭐다? 저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대해서는 저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지를 틀어서 보상을 해주든 이런 하겠지만 공식적인 선에서는 저는 절대 번복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내 신분을 뭘로 바꿀지 그런지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바이오사고 넘어가겠다. 가맹사고 넘어가겠다. 저는 잘 몰라요. 어느 쪽이 사업이 더 잘 되고 어느 쪽에서 여러분들 신분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해가시죠? 지금은 한 지부 두 가족. 맞죠? 그죠? 앞으로는 한 지부 한 가족. 완벽하게 분리됩니다. 회사도 분리되고 지역본부 사무실도 분리되고 싹 다 분리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관계사 이렇게 됩니다. 요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못 볼 수도 있어요. 가맹사업 하시는 분은 바이오사업 조직들을 못 볼 수도 있고 바이오사업 하시는 분들은 가맹사업하고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분한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좀 좋은 것들 얘기할게요. 자, 지역 총괄본부장 인사권, 이렇게 인사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따로 두느냐? 우리는 본부장까지만이 방판이에요. 본부장의 총괄본부장의 오버라이드가 일반적으로 오버라이드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다단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본부장은 뭘로 한다?
임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해하시죠? 임원에 걸맞는 성과급, 임원에 걸맞는 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조직의 보상구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 규정으로 만들어놨다. 제목이 뭐 돼 있죠? 제목이 없네. 이건 특수 규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규정집 나가지 않은 본사만 가지고 있는 특수 규정집이에요. 규정집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총괄본부장 신분이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분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바이오사업 대표. 바이오사업의 대표는 뭐죠? 전국해 바이오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신분은 본사 인사기준에서 면접에서 한다. 대표는 뭐 조직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인바이오의 이사회 통해서 후보자 선발하고 그리고 결정한다. 공식적인 대표이사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대표이사는 관용차, 법인카드, 급여, 성과금, 스타옵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분을 준다는 얘기죠. 지분도 드립니다. 자, 부대표. 자, 부대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보좌. 그리고 대표이사, 부재시 대표이사 권한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이분까지 관용차, 법인카드, 성과금, 스타옵션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죠. 총괄사업단장, 전무. 자, 전무는 지금 뭐로 돼 있죠? 바이오사업, 해외사업, 판권, 권한, 본사 승인 후에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사업은 본사에 승인받는 게 아니고 전무님 승인 하에 진행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영업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관용차는 없고 법인카드까지 나갑니다. 급여, 성과금, 스타옵션 임원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요 3번이 잘 들어두세요. 요 뒤에 3번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총괄이사, 사업단장 여기까지 뭐다? 급여, 성과금, 스타옵션,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운영비죠. 이걸 운영비로 명시한 것은 3대 넘어가는 건 다 운영비입니다. 센터장이 3대가 넘기 때문에 운영비, 본부장도 운영비, 총괄본부장도 운영비. 본부장하고 총괄이사가 똑같고 총괄본부장하고 사업단장이 똑같아요. 똑같죠? 오브라이트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밑에 거 빨간 거 잘 보세요. 바이오사업부 전무는 바이오사업의 전체 매출의 1%를 전무 전원에게 n분의 1로 지급한다. 자, 전무님이 두 분이니까 그 두 분이 뭐다? 우리가 100억 하면 1%를 맞죠? 1억. 100억 하면 1%면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0억이 아니고 10%고 그럼 5천만 원, 5천만 원 개수로 나가는 거고, 마찬가지 바이오사업의 총괄이사도 바이오사 전체 매출 1%를 총괄이사 전원에게 n분의 1로 지급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급 처음 나갈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라인 조직도 중요하지만 이해하시죠? 그래서 총괄이사 이상은 조직 가지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직 가지고 싸우면 해임이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 어지간한 거는 뭐다? 수용해라. 관대하게 양보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바이오사업의 영업이사 이번에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죠? 9월 1일부터 4명으로 바뀌었고, 영업부장은 일반부장 2명, 특징부장은 0.5배수에서 최대 2명. 보다 4명까지 4명을 만나야 2명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제가 이렇게 되죠. 일반 영업이사는 일반 부장 2명, 특징부장 4명, 아니면 일반부장 4명. 맞죠? 네. 아니면 일반부장 3명과 3명? 특징부장 2명. 이렇게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다? 조직 인원이 20명이 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징부장으로 딱 들어가버리면 3명은 끝나버리잖아요. 안 된다. 최소 인원은 뭐다? 25명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영업이사는 25명, 조직에 없는 사람은 영업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하부 총괄이사 분할 시 하부 적정 매출 유지 11년간 기본수당 지급합니다. 자, 지금 누가 가장 많나요? 성순옥 이사가 가장 많아요. 성순옥 총괄, 이사 없나 이게? 이사 누구야? 이사. 둘 사람 중에 정재현하고 둘 중에 누가 얘기해요? 여기가 먼저. 문제? 안 그래서 하고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나인사. 예, 여기가 위. 하고 맞아요? 예. 위에요? 예. 그게 꿀빨리 좋아요. 본인 이거 제끼만 하네. 나는 왜 자꾸 뒤로 어깨를 시키는지 제끼만 하네. 밑에 이게 유능한 이사를 한 명 두고 있다고? 예. 자, 이러면 뭐다? 기본급을 준다는 얘기예요. 강태현 우리 영업이사의 전체 조직의 매출을 가지고 얼마? 최소 20만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이렇게 매출 중에서 1년당 한 개, 또 이런 분 10명 있으면 얼마?
최대 오버라이드만 2,000 기본급 2,500만 원 가져갑니다. 1인당 최고 맥스가 250만 원이에요. 예. 이런 영업이사를 총괄에서 대부리네. 그래서 총괄에서 대부분 망이야. 되기 전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이분이 총괄에서 되기 전까지 2명까지 일어나는 모든 보다 매출에 대해서 조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총괄에서 되기 전까지 기본급을 지급한다. 이해가시죠? 10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죠? 무조건 총괄세 때문에 총괄에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4명까지, 4명 되기 전까지만 지급하는 게 영업이사보다 유공수당입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영업이사가 정식적으로 마감하고 유지가 하고 있고 하부 조직 중 직접 추천자입니다. 영업이사가 직접 추천자여야 돼요. 직접 추천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 매월 마감 매출 기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정이사가 10건 했어. 그러면 뭐다? 정전이사가 20만 원. 됐죠? 그러면 20건 해서 40만 원. 30건 해서 70만 원. 그리고 뭐다? 50건 해서 120만 원. 100건 해서 250만 원. 그건 1인당 한 명한테. 그러면 2명이면 500만 원. 3명이면 750만 원. 총괄사 가면 꽉. 그래서 총괄사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총괄사 못 가겠다. 그건 바보 천치인데. 뭐 그런 선택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괄사 가버리면 회사 매출에 대한 여러분 기본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이사까지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 영업이사가 유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다?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여기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업이사 좀 사이즈 있는 사람은 100건 한다 안 한다? 한다. 100건 한다 그러면 매월 250원씩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무이사, 그 다음에 총괄이사까지 회사의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자, 총괄이사, 정무이사 정식으로 마감 후 매월 유지하는 경우 임원 기준에 의한 성과금을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 조건입니다. 이거는 보상이 아니고요. 성과금을 그냥 한 달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12개월 줘야 될 성과금은 1년에 한 번 줘야 될 성과금을 몇 달로? 12개월로 나눠서 주겠다. 이걸 여기 수단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임원 성과금이에요. 자, 여기는 기존의 가맹사업부의 본부장이나 총괄본부장은 이제 유가 그쪽에도 만들 거니까 가맹사업에도 만들 거니까 이해가시죠? 여기는 뭐다? 바이오사업으로 등재된 총괄이사하고 정무이사만 지급한다. 자, 뭐라 되어 있죠? 전체 인원수별로 n분의 1로 공유합니다. 정무이사 1%를 총괄이사 전체 인원수의 n분의 1로 그러면 만약에 매출이 얼마? 100억이다. 그럼 총괄이사가 30명 30명이면 얼마씩 가져갑니까? 1%. 1억은 330만 원씩 가져갔어요. 매월. 이해가시죠? 이렇게 공부된다. 정부이사는 2명이면 5천만 원, 5천만 원씩 가져간다. 이해가죠? 네. 자, 거기에 뭐가 있다? 가산점이 붙어요. 가산점이 뭔데? 자, 보세요. 총괄이사 2명 매출. 자, 여기서 총괄이사가 1명이야. 지 혼자